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멘토스학원 수학과 부원장 호강배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본 경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기본사항, 난이도 분석, 체크포인트, 적중률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희고 2학년은 이번 1학기 때 대수, 그다음에 미적분 원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했고 문항수는 대수나 미적분 원 똑같이 객관식 열세 문제 그리고 여기 3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답형 3개, 서술형 3개 해서 총 55점입니다. 이 55점 중에 서술형이 40점이고 단답형이 15점이었습니다. 우선 대수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일단 난이도 최상 문항이 객관식 12, 13, 단답형 3번에 나왔고, 난이도 상 문제는 객관식 11, 단답형 2. 그 서술형 3번도 난이도는 상이었지만 사실 서술형 같은 경우에 경위고는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문제에서 나올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그럼 실제로 이제 객관식 마지막 네 문제 11, 12, 10, 11, 12, 13. 단답형 마지막 두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섯 문제 배점이 여기서 지금 서술형 3을 15점을 빼면 여기서 12점, 여기서 13점 정도 돼서 한 15점에서 16점, 죄송합니다. 25점에서 26점 정도가 이제 난이도를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마지막 두 개, 단답형 마지막 두 개. 대수였고요. 미적도 똑같습니다. 난이도 최상 문제는 12, 13번, 객관식 단답형 3번. 조금 전에 대수랑 똑같죠? 상문제도 10, 11, 단답형 2번. 그래서 이거 6문제를 다 합하면 한 25점에서 26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배점입니다. 배점. 12.1, 13.8 해서 한 15점에서 16점 정도. 25점에서 26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난이도를 가르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얼마나 맞았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되니, 2등급이 되니, 혹은 3등급이 되니,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등급 컷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수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6.5점이었고, 2등급 컷은 82점 정도였습니다. 96.5점을 맞으려면 이제 저배점 문제에서 하나 정도 틀려야 되고, 이제 객관식에서 11, 12, 13, 14 이쪽에서 틀리면 1등급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다 맞아야 1등급이었다고 보셔도 되고요. 2등급은 한 4문제 정도, 그 정도 틀렸을 때까지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수였습니다. 그다음에 미적분은 1등급이 조금 여유가 있긴 했어요. 미적분 1등급 같은 경우에는 91.8점. 그러면 요거는 한 두 문제 정도. 근데 배점이 높은 거 두 문제는 안 되고 배점 낮은 거 하나, 높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두 문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거의 똑같죠. 82.3. 한 네 문제 정도까지는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안내를 드린 것처럼 객관식 13개, 단답형 3개, 서술형 3개 이게 2025년 작년부터 고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이 문항수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1학년, 2학년 문항수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고정이 될 것 같고요.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 무교재 고난도 문항을 부분적으로 좀 변형한 게 최상위권 문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부교재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 부교재가 이번에 거의 500문제였어요. 대수하고 미적분 합하면 500문제가 넘었어요. 500문제가 넘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난도 문항을 조금 변형을 한 그냥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낸 아이들만 이제 변형한 문제들을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권 문제는 이제 부교재의 상위권, 고난도 문항과 거의 똑같이 숫자만 바꾼 정도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 문제들은 이제 어느 교재에나 있는 기본 문항들의
집합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19문항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기출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문항 정도만 정리된 학생들, 뭐 이제 쌤 B스텝에다가 부교재 한 2점짜리, 3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들, 그 정도 정리된 아이들은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그리고 부교재의 상위권 유형까지 잘 정리가 된 아이들, 고난도 문제 빼고 부교재 4점짜리 문항에서 이제 좀 쉬운 거나 중간 정도 4점짜리 난이도까지 이제 정리된 아이들은 80점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의 최상위권 변형 문제들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90점 이상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멘토스 학원에서는 처음에 3월 달은 부교재 학습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그 부교재를 베이스로 거의 매 시간 미적분 하나, 대수 하나 이렇게 테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부교재 베이스로 미적 대수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한 20회 정도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합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는 부교재 문제를 그대로 싣기도 하고 변형해서 싣기도 하고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문제들을 일단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한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의 난이도 중 문항들을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숙달을 해야 나머지 6, 7문제들이 풀 시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신 과정에서 기본 문항들이 꾸준히 반복 연습, 반복 학습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를 숙달해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는 부교재 한 번 시험 범위 양이 한 70문제에서 80문제 사이였어요. 근데 기본 문제를 제외하고 단원마다 기본 문제가 2, 30문제씩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2학년 부교재 대수하고 미적분 원을 합하면 500문제가 넘었어요. 7배예요, 7배 양이. 난이도는 더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압도적인 양과 수많은 모의고사 킬러 문항들의 준비 과정이 이번 시험의 성패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멘토스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했냐? 이번 경희고 내신은 압도적인 부교재의 양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준비시키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3월에 선제적으로 부교재 전범위를 진행을 했어요. 3월에. 그리고 4월에는 매시간 대수, 미적분, 부교재 변형 테스트를 매시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저희 멘토스 학원에서는 이번에 미적분하고 대수를 동시에 100점을 맞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럼 부교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10, 11, 12, 13, 그리고 단답형 2, 3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대수입니다. 기출문제 10번 문제고요. 한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예요. 문제가 그냥 똑같아요. 10번은 상위권 문제죠. 상위권 문제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도 뭐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34 숫자만 바꾼 수준이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도 2 로그 2x분의 1, 2 로그 2x분의 1. 그리고 이 구조도 완전히 똑같네요. 그쵸? 네, 이거는 기출 문제고 이거는 부교재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13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요거는 부교재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교재 한 두 개에서 세 개의 문제들을 좀 섞어서 조합해서 낸 문제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랑 유사한 문제는 없었고 부교재 요거 한 문제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부교재에서 그대로 낼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한 문제만 부교재 문제 두세 문제 정도를 합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단답형 2번하고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2번입니다. 부교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오히려 더 쉬웠어요. 이게 삼각형이라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웠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3번도 한번 볼까요? 단답형 3번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구조가.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조금만 바꿔서 내도 아이들이 시간 때문에 못 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문제 한번 번호 보실까요? 2017학년도 11월 고2 학력평가 나형 30번. 모의고사 30번이면 그 해 나왔던 그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요거를 숫자를 바꿔서 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연습한 아이들도 시간의 부족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오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적분 10번. 네, 이제 10, 11, 12, 13 단답형 2, 3이 상위권, 최상위권 문제라고 했는데, 네,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문제의 구조도 뭐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11번은 뭐 시계 구조는 똑같은데 그래프가 약간 다른, 예, 조금 변형시킨.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저희가 했던 수업 한 애들은 뭐 거의 오답이 안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도 지금 이 구조 GXL식, FXL식 구조 똑같죠? 완전히. 거의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밑에 조건만 살짝 터치를 한, 예. 그리고 뭐 G 마이너 2분의 1, G3까지 똑같네요. 예, 거의 비슷한데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한, 예,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도 뭐 y는 x 마이너 k 제곱 마이너 k, y는 x, k가 a로만 바뀌었네요. 요게 부교재. 그리고 21번이 객관식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나 요 조건은 살짝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똑같이 주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근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예. 일단은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제의 구조나 조건이, 예,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답형도 한번 볼까요? 단답형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3차원수 fx고 상황. 뭐 거의 똑같죠, 이거는. 숫자만 바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답형 3번은 아까 대수처럼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번에 경희고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맞춘 아이들이 꽤 많았다고 저희 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희고에서 지금 우수반을 수업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수, 미적 다 90점대 이상 맞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 미적을 100백 맞은 아이도 이번엔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부교재겠죠. 부교재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완벽하게 정말 학습을 한 이후에 부교재에서 안 나온 이런 한문제들을 풀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얼마의 시간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부교재 외에 한 문제씩 나왔을 때 대수 하나, 미적 하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예, 요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문항이 부교재와 동일했고요. 네, 그럼 관건은 무조건 부교재예요. 경기고는. 네. 그리고 최상위 기출 문항들은 저희 GB멘토스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다 두세 번 이상은 본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입시를 잘 아는, 입시에 맞게 가르치는 입시 결과가 탁월한 강북 멘토스 학원의 수학과 부원장 허강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